제가 이 차를 사기 전에 사실 네. 시승을 한 12개를 해봤어요. 제가 뭐 혹시 BMW하고 좀 안 맞는 거네요? 그죠.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BMW 3GT 차량이고요. 자, 일단 사장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기 혹시 간단하게 저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용산에 살고 있는 네. 30대 네. 직장인이라 예, 거기까지 말씀 주시고 네. 보험료 때문에 그런데 정확한 네. 나이가 혹시 저 만으로는 29이고요. 그러면은 네. 31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서른하나 네, 지금 시고. 31. 자, 요거 차량명이랑 네.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차량은 BMW 3GT 21년식 그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고요. 네. 제가 이게 작년 11월 1일 날 출고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단종이 되는 끝물 모델이었고 네. 그래서 할인을 좀 많이 받아서 출고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연식은 2020년식이에요? 21년식입니다. 21년식? 네. 자, 그러면 요거 소유 기간이 한 8개월? 8개월? 네, 8개월 정도 현재 됐습니다. 키로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현재 5,000km 정도. 길들이가 이제 막 다 끝난 네. 건가요? 이제 막 네. 길들이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요, 이게 네. 등급이 되게 좀 많더라고요. 일단은 요거는 엑스드라이브잖아요. 네, 엑스드라이브 4륜구동 차량입니다. 차 사기 전에 아마 후륜이랑 엑스드라이브 좀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엑스드라이브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네. 제가 작년에 결혼하게 되면서 네. 이제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동네 지형을 보니까 엑스드라이브 없으면 이제 겨울에 눈 오면은 이게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정사구나. 네, 그래서 4륜을 네. 선택을 했었었고 네. 네, 그 이유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등급이 보니까 사륜에서도 등급이 한 4개 정도가 좀 있더라고요. 네네 그냥 엑스드라이브, 스포츠, 뭐 프리미엄, 네. M 스포츠 프리미엄. 네. 혹시 그러면은 요 M 스포츠 프리미엄으로 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은? 우선은 M 스포츠 프리미엄 핸들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네, 핸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프리미엄 패키지가 이게 옵션이 어떻게 보면 약간 강화된 모델인데 네. 거기에 이제 360도 서라운드 뷰 들어가게 돼서 네. 네, 제가 그 360 두 가지를 서라운드? 좀 중점적으로 이제 본 옵션들이라서 네, 이 차 트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딱 두 가지 정도? 서라운드랑 핸들 네, 정도? 서라운드랑 이 핸들 디자인이랑 그리고 그 이따 외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범퍼랑 뒤에 범퍼가 M 스포츠 패키지들은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그렇고 앞에 그릴 콧구멍이 또 검은색이거든요. 네. 네, 검은색 그리고 휠도 검은색. 그래서 약간 스포츠함을 살리는 트림 그래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혹시 다른 분들께 혹시 추천을 좀 하신다면 네. 그래도 좀 뭐 짧게 타신 거는 아직 아니시니까 8개월 정도 됐으니까 네. 혹시 그냥 M 스포츠를 추천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뭐 노마를 추천을 하시는지. 저는 우선 운전을 되게 재미있어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저처럼 운전을 약간 즐기고 싶다 그러시면 확실히 M 스포츠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일반적으로 좀 가성비를 찾고 싶고 그냥 이렇게 360도라든지 이런 외관 디자인 크게 상관 안 하시면은 네. 일반 트림을 가셔도 충분히 패밀리카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거 네.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이게 BMW 코리아에서 정식으로 출고가는 6,330만 원인 차량이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딜러샵에서 이제 단종 모델이고 끝물이라서 할인을 한 1,300 정도 받았고 그리고 BMW 코리아랑 이제 제가 지금 재직 중인 회사 MOU 할인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서 1~2%인가 좀 더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서 저는 한 1,400만 원대로 네. 할인을 받아서 한 4,900 정도에 출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급으로 봐야 되네. 그때 당시는 거의 역대급이었어요. 네. 지금은 이 모델이 우선 단종됐기도 하고 이 3 시리즈 중에 1,400, 1,500 할인해 주는 경우는 제가
최근에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혹시 결제는 혹시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는 우선 그 직장이다 보니까 그냥 금리 따져 보니까 리스하는 것보다 신용대출 쪽이 아, 금리가 그렇죠. 괜찮아서 신용대출은 그냥 여유연금 있는 걸로 네. 해서 아. 일시불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일시불로. 네네. 자, 그러면 이 차종을 사기 전에 분명 경쟁 차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혹시 어떤 차종이 있으셨어요? 우선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차가 네. 아우디 A6. 아우디. 예. 저기 그러니까 심지어 계약금도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3 시리즈랑 A6는 그래도 이게 한 급이 다르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래서 저는 i6 인증 중고로 좀 알아보다가 네. 차과대에서 좀 중고차는 안 샀으면 좋겠다 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A6랑 네. 또 볼보 S90 인증 중고 아, 이렇게 오케이. 좀 보다가 이제 신차로 내려오면서 급을 하나 낮추게 됐죠. 네, 그렇게. 만약에 주위에서 그냥 프리하게 두셨다면 어떤 네. 걸로 갔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볼보로 갔을 것 같아요. 아, 볼보 볼보. S90 인증 중고로. 네. 아, X90으로. 네, 가격대가 사실 한 네. 볼보 한 1, 2년 정도 탄 인증 중고 같은 경우는 S90이 한 5천만 원 전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요즘 제가 시세를 모르는데 그래서 한 10,000km, 20,000km 탔던 차량들이 그럴 정도 돼서 저 같은 경우는 S90의 약간 그 정숙함? 제가 이 차를 사기 전에 사실 네. 시승을 한 12개를 해봤어요. 제가 뭐 BM, 벤츠, 아우디, 제네시스, 렉서스까지 뭐 다 해봤는데 네. 볼보까지도 해봤고 근데 한 12개 해보니까 볼보가 가장 이게 승차감이 좋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운전 재밌는 건 BMW가 제일 재밌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뭐 이런저런 말씀 없으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네. 볼보 쪽으로 갔었어요. 볼보 쪽으로? 네. 그럼 사실 이거는 사고 싶어서 샀다기보다는 그냥 현실과 타협을 했죠. 현실과 타협을 네, 했다고 현실과 타협을 한 차량이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거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만 30이 안 돼서 28살인가 그때 이제 28살에 저기 보험 적용을 받았고 네. 140만 원대? 140만 네, 원. 자차 포함해서 이렇게 와이프까지 부부 한정으로 해서 네. 네, 그 아.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네. 이게 디젤이잖아요. 네네. 혹시 가득 넣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한 6에서 7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고 주행 가는 거리 몇 정도 주행 돼요? 가는 거리가 이렇게 연비가 좋으면은 한 880km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연비가 좋으면은 근데 연비가 안 좋으면 800대 초반. 제가 이번 주 초에 사실 그 지방을 갔다 올 일이 있었는데 네. 고속도로 타고 그러니까 연비가 되게 좋게 찍혔어요. 그래서 오. 중간에 기름 한 번 넣으니까 987km 찍히더라고요. 주행 가는 거리 최대. 대만족하시나요? 연비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 네, 연비 기름을 거의 안 나요. 오. 네, 제가 평일날은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기도 하고 네. 한 달에 기름값이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 언더로.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거의 풀악셀을 거의 밟으시지도 않고 네. 아주 그냥 정석적으로만 주행을 쭉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 주행 스타일도 약간 정석 주행. 네. 혹시 BMW하고 좀 안 맞는 거네요? 그쵸. 볼보로 가서 정석 주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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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자, 그러면 이거 연비가 그러면 이게 도심이랑 고속 연비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뭐 타고 다니는 수준으로 이제 하면 한 14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도심에서요? 도심에서요. 와, 대박. 네, 제가 네. 막 급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그 미션 끝까지 차올랐다가 천천히 꺾이고 이런 거를 약간 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약간 즐긴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약간 오. 가속을 빨리 하지 않는 편이고 도심에서 한 14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그 고속도로는 20 넘게 나오는 거는 10 나오는 것 같아요. 아, 20몇 네. 정도? 네. 오,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우선은 뭐 일스가 아니기 때문에 뭐 차량 관련해서는 들어가는 건 따로 없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은 140 정도 들어갔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약 보험비 12 정도 12에다가 세금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년치 한 40만 원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주류비 한 뭐 넉넉히 잡아서 10만 원? 10만 원? 하면은 30만 원 언더? 아, 30만 원 네, 언더? 언더로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평일에 차를 거의 안 타요. 왜냐면 주제철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네. 사무실이 여의도거든요. 그래서 네. 아, 서울 내에서는 웬만해서 차를 안 가져가지고 다니고 주말에만 그냥 네, 가족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이 차 장점이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차는 장점은 우선 외관이 우선 되게 그 기존에 나왔던 3GT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가 모델 라인업이 없었는데 이번에 21년식은 M 스포츠 패키지가 나오면서 외관이 그릴이 검은색, 휠도 검은색이어가지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의 외관이 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비. 연비. 예, 이게 2000cc 디젤 엔진인데 또 BMW에서 불났던 엔진인데 이제 2열 그 거품 교체하면서 사실 그거 불난 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는 연비가 되게 좋은 연비가 엔진인 좋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웬만한 있을 만한 옵션은 다 있어요. 뭐 서라운드 뷰 있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느끼기에는 필요한 거는 웬만해서 다 있는 그냥 풍부한 옵션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장점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 네. 그리고 또 장점은
공간성. 공간성? 예. 되게 넓은데요, 근데. 뒤에 되게 넓어요, 생각보다. 근데 와. 예, 뒤에 열선 시트가 없어요. 아, 열선 시트가? 네, 앞 스페반 열선 시트가 있어요. 아, 그래도 좀 네. 아시나요? 단점은 약간 우선 그거를 통해서 단점으로 넘어가자면은 네. 약간 2%씩 부족한 옵션들이 조금씩 있어요. 어떤 거 있어요? 우선 앰비언트 라이트 없고요. 아, 네, 그러네.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고 네. 그리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 이 옛날 식으로 당기는 거. 그러네요. 네, 당기는 네. 거. 눈에 보이는 건 그렇고요. 네. 그리고 옵션 측면에서는 그 뒤에 열선 시트가 없고 통풍 시트가 없고 그리고 이거 핸들 높낮이가 전동이 아니고요. 아, 그리고 겨울에 이 핸들 열선이 없어서 추워요. 아, 그래서 약간 이제 비주얼적으로 없는 건 앰비언트 라이트랑 예, 그리고 예, 이거 당기는 게 좀 비주얼 약간 네네. 테러라고 해야 되나? 네. 저기 왜 이거를 이렇게 네. 했는지 모르겠어요. 21년식 차량인데 이게 그러니까요. 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안 해놓고 네. 이렇게 그거랑 그거 두 개는 이제 비주얼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고 네. 그리고 옵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핸들 열선 없고 통풍 시트 없고 뒤에 그거 없는 거.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는 2%씩 아쉬움이 좀 아, 있다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단점이 있다면요? 단점이 있다면은 옵션 조금씩 부재한 거 말고는 사실 단점이 크게 없는 차량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 부족한 게 한 5개 합쳐지다 보니까 90점짜리 찬 것 같고 네. 제가 이거를 원래 사고 싶었던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면서 타고 다니는데 만족도가 타면서 점점 높아지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이드 브레이크는 되게 약간 네. 아직도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트 포지션, 이 시트와 핸들과 악셀, 브레이크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시승을 여러 개 해봤던 것 중에 우선은 BMW스럽게 되게 약간 그 몸을 착 잡아주는 느낌, 약간 운전에 특화되어 있는 포지션들인 것 같고요. 네. 처음에 조금 적응 안 되는데 이제 적응하면서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적응이 안 됐어요? 너무 처음에는 시트가 제가 네. 원했던 느낌의 약간 그 시트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약간 볼보처럼 약간 푸근하고 정숙하고 약간 이런 거를 원했는데 네. 렉서스도 되게 승차감이 좋았거든요. 근데 렉서스는 프로모션이 하나도 없었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정숙했던 느낌의 이런 차량은 아니었지만 이제 적응이 다 돼서 지금은 지금 괜찮다. 괜찮은데. 네, 지금 당시에 시승할 때는 이거 순위 몇 순위 정도 됐었어요? 이거요? 네. 이거 시승을 안 했죠. 아, 그냥 사신 거구나. 네, 그냥 정말 그 얼떨결에 사게 된. 얼떨결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뭐 나머지 뭐 핸들이나 악셀, 브레이크 위치는 매우 괜찮다고 봐야겠지. 네, 그 핸들 사실 디자인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디자인. 핸들이 이게 기존의 3GT는 N 스포츠 패키지라 2020년, 19년식만 하더라도 N 스포츠 패키지 라인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약간 버스 핸들처럼 약간 이렇게 덧대레이 한 개 들어가 있는데 네, 네. 이게 N 패키지가 되면서 이렇게 동그라면서 여기 M자 멤블럼 들어갔고 그렇게 돼서 핸들이 되게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시트도 좀 약간 딱딱한 편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시트도 좀 딱딱해요. 시트는 딱딱한 네. 편이고 그래도 뭐 장거리 갈 때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허리가 아프다거나. 네, 허리가 아프진 않아요. 근데 이제 네. 뒷좌석은 오래 타면 허리는 아픈 것 같아요. 뒷좌석이 네. 뒷좌석이 오래 타면. 네, 뒷좌석. 그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가 혹시 저 75에 네. 80kg대. 80kg인데도 일단은 뭐 장거리 갈 때 전혀 문제 없다는 거. 네네. 더 커도 되고 더 작아도 되고 전혀 상관없겠죠? 제 생각에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크게 상관없고 네. 키가 좀 대신 크시면은 이 HUD가 그 높낮이 조절을 좀 더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작으면요 못 보나요? 키 크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작으면 그냥 상관없는데 네. 키가 작으신 분들 근데 높으면 이게 약간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해서 봐야 되는. 그거는 그냥 설정 가면 돼요. 네, 설정 가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네. 이 핸드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네. 여기 산타페시아나 기어봉 쪽에 있는 이 버튼부 위치들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뭐 불편한 부분이 좀 있다거나 이건 좀 아쉽다는 거 이쪽 버튼 저쪽 가면 더 좋을 텐데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는 네. 직관적으로 버튼 시계로서 되게 마음에 들고요. 네. 우선은 좀 하나 그 불만족스러운 거는 이 그 사이드 브레이크 위치 때문에 네. 그 조그라 그랬나요? 네네. 이 조그하는 게 네. 좀 멀리 있다는 거? 아, 네. 좀 더 옆에 있어도 좋았을 텐데. 좀 더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제 이게 너무 공간이 크게 사이드 브레이크 공간이 크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아쉽고 네. 이거 화면도 터치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터치가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터치도 되고 뭐 버튼도 버튼식이고 하니까 네. 되게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편하게 쓰고 있고. 네.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부 중에서요? 부 중에서는 저는 네. 그냥 이 중간에 있는 깜빡이나 비상 깜빡이? 비상 깜빡이 이걸 제일 많이 쓴 것 같은데 비상 깜빡이를 네. 제일 많이 쓰신다고요? 네. 보통 비상 깜빡이 쓰신 분들 풀악셀로 밟거나 뭔가 좀 위급할 때 이렇게 좀 쓰는데 저는 감사의 의미로 많이 쓰고 있어요. 감사의 의미로? 껴주시면 감사의 의미로. 네,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에 사실 차주분 같은 분만 딱 계시면은 네. 정말 따뜻한 대한민국이 좀 될 것 같은데. 네. 감사의 의미로 네, 씁니다. 감사의 의미로 잘 쓰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네.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승차감 서스펜션은 이게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좀 딱딱해요. 아, 딱딱해서 딱딱하다. 그래서 이게
지방에 종종 가다 보면은 이 그 칠이 벗겨져가지고 턱이 그냥 아스팔트색이 똑같아서 깜빡하고 속도 안 줄이고 넘어갈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시골에 이제 갔을 때 그 턱들 이렇게 네. 몇 번 속도 안 줄이고 넘어가다가 차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이게 충격이 확 들어가니까. 아,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좀 딱딱한 그게 있어요. 딱딱한 것 네, 같다. 좀 하드한 부분이 있고 약간 스키 타면은 네. 그 스키 부츠를 이제 그러니까 뭐 올림픽 선수들, 그러니까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좀 플렉스가 이게 딱딱한 거 신잖아요. 네. 그리고 골프채도 이제 프로들 잘 치면 잘 칠수록 이제 샤프트를 딱딱한 거 쓰는데 네. 그런 느낌,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드라이빙을 정말 잘 이렇게 섬세하게 잘 하려면 딱딱한 게 약간 프로들의 네. 그 요구 사항인데 그거에 맞춰서 약간 세팅이. 오, 너무 적절한 비유 같은데. 네. 자, 그러면은 약간 만족스러우세요, 서스요? 서스펜션은 뭐 제가 볼보랑 그 볼보 승차감을 매우 만족했던 사람으로서 네, 조금 아쉽죠. 네. 그렇구나. 이거 사기 전에 저희 사모님께서도 와이프는 네. 그 볼보에 대해서는 자기도 디자인 마음에 들고 볼보가 워낙 안전하기로 유명하니까 네. 뭐 동의를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중고차인 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다는 그래서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속력인데 네. 가속력 어떠신 편인 것 같아요? 가속력 치고 나가는 거는 되게 쫀득쫀득하게 잘 나가죠. 치고 이게 나가죠. 3 시리즈가 이제 BMW는 3 시리즈를 완성시켜 놓고 그 위로 그쵸, 맞아요. 가고 벤츠는 S 클래스를 해서 내려온다는 말이 네. 있잖아요. 근데 이게 3 시리즈 그래도 3GT인데 계열이다 보니까 네. 되게 쫀득쫀득하고 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벤츠의 그 미니밴인가 매트리스라고 네. 약간 스타렉스 크기만한 그거를 한 달 정도 운전할 약간 일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몰다가 이거 오니까 네. 너무 쫀득하고 코너링 너무 만족감이 높아서 그러니까 물론 스타렉스급의 약간 그 벤이랑 그 승용차랑 비교하는 거는 사실 그 애플 태플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이거 타다가 벤츠 매트리스 그 스타렉스급처럼 큰 거 타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 운전의 약간 쫀득함? 쫀득함? 네, 그거에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이게 혹시 제로백 혹시 몇인지 아시나요? 제로백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래도 2000cc 엔진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엄청 빠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빠르진 네, 않지만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차장님께서 매우 만족하시다는 거. 네, 저는 가속력에 있어서는 네. 이거 거의 안 넣으시죠? 이거 스포츠랑 이런 거 그냥 네, 저는 그냥 컴포트로 컴포트로? 주행하는 스타일. 오, 네. 에코도 아닌 컴포트 정도? 네, 그냥 컴포트로 그냥 해도 충분히 가속 나오고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잘 안 밟으시니까 에코 모드로만 다니십니다. 아니에요. 그 정도 에코는 아니에요? 답답해요. 에코 답답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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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저희 브레이크 제동력은 좀 어떠신 편이세요? 제동력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차 전에 주로 몰고 다녔던 게 결혼 전에는 이제 저희 부모님 차 몰고 다니는데 산타페를 몰고 다녔어요. 네. 근데 산타페가 워낙 덩치도 이 차보다 크고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도 위에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주행할 때 불안정스럽다라고 느낀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약간 제동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차를 이제 타게 되면서 이제 SUV에서 좀 승용차로 넘어왔죠. 네. 사실 이것도 애플 태플 비교가 아니긴 하지만 근데 제동도 그렇고 가속도 그렇고 코너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산타페보다는 되게 쫀득함이 있어서 네. 되게 좀 안전하다고 느끼고 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네. 칼이라고 보면 되나요? 그냥 밟으면 그냥 팍 이렇게. 거의 그런 느낌으로 저는 네. 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네. 이게 제가 샀던 첫 차이기도 하고 네. 제가 운전은 그래도 뭐 차량 공유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린카 섭카를 네. 많이 운전을 해봤는데 네. 그래도 그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낫지 않았나? 그 중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너링. 코너링도 가속과 비슷하게 되게 쫀득하게 만족하면서 하고 있죠. 쏠리거나 그런 거 쏠리고 없이? 많이 없고 제가 이 차를 친구들이 이제 궁금하다고 네. 한번 친구들 2명 태우고서 이제 네. 인천공항 고속도로 한 바퀴 돌고 그 강변북로에서 이제 크게 이제 오.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네. 그때 코너링을 도는데 이제 친구들이 했던 말이 와 이거 되게 그냥 불안감 없이 잘 돈다라고 그 친구들이 말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도 네. 약간 그렇게 느꼈던 거 보면은 약간 차에 모르는 사람도 이 코너링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네. 한 200. 200까지 네, 200까지는 아니었고 네. 네, 두 자릿수였습니다. 두 자릿수. 네, 높은 두 자릿수였어요. 높은 두 자릿수. 네. 99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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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에서 코너링 한번 부드럽게 돌았는데 매우 만족하다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핸들의 무게감인데 핸들 무게감은 어떠신 편이 같으세요? 약간 좀 네. 예민한 것 같아요. 예민하다? 네,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몰고 다니는 게 사실 산타페여가지고 산타페는 좀 약간 핸들이 무겁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되게 약간 이렇게 하면은 네. 그 쉽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높은 트림인 뭐 5시리즈나 7시리즈 가면은 이게 가변 비용이라 그래서 이게 삭도가 높아지면 좀 더 핸들이 묵직해지고 네. 낮을 때는 좀 더 예민하고 이렇게 그
세팅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네. 이거는 그게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게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 그냥 일반 그러니까 높거나 낮거나 그냥 그 민감도는 약간 일정한. 일정한? 예. 여자분이 운전하기에는 무거울까요? 여자분들이 운전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그냥 가볍지도 않고 예,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크게 문제없이 탈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네, 이게 네. 디젤이다 보니까 살짝 약간 붕 뜨는 게 있죠. 약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아까 가족차, 그러니까 부모님 차 몰고 산타페가 사실 가솔린 엔진이었어요. 네. 예,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이게 밟으면 RPM이 확 올라갔는데 이거는 밟으면 RPM이 그러니까 약간 규칙 산타페 가솔린 엔진보다는 그 반응 속도가 이렇게 확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디젤 엔진이랑 가솔린 엔진이랑 차이가 그건가,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약간 의아해하기도 했고. 밟았을 때는 살짝 굼뜬다라고. 네, 살짝 굼떠요. 약간 처음에 출발할 때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도 이렇게 약간 굼뜨는 느낌?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저 밟는 거 보셨는데 네. 좀 굼뜨죠, 반응 속도가.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아, 그래? 네. 근데 약간 밟았을 때 살짝 살짝 굼떠요. 네. 굼뜬다는 게 네. 약간 좀 뒤에 약간 밟으면은 바로 출발이 아니라 살짝 네, 굼뜨다 출발하는 네. 생각하면 되죠. 약간 에너지파를 모으는. 에너지파를 모으는? 네, 드래곤볼에서 에너지파 모았다. 예, 그런 그렇게 것처럼. 감사합니다. 네. 네, 이해확했습니다. 네. 그거 위에는 뭐 변속은 뭐 매우 부드럽게 잘 되고, 네. 뭐 좀 늦게 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없고. 부드럽게 잘 된다 보면 되겠죠?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ZF 83 미션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틀릴 수, 제가 정확히 진짜요? 제 기억이 틀릴 수 있는데, 네네. ZF 83 미션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 뭐 종종 보는데 네. 다들 칭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차를 타면서 그 미션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불만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홈뜨잖아요. 붕뜨긴 하는데 그게 확 밟을 때만 그렇고, 네, 제가 원하는 주행 스타일과는 크게 알겠습니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엔진은 배기음인데 이게 디젤 네. 치고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디젤 엔진을 사실 차부터 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 볼보도 아우디 A6도 사실 가솔린 엔진을 원했었고, 그리고 네. 제가 그 가솔린 엔진을 원했던 이유가 평일에 차를 거의 안 써서, 그러니까요. 사실 디젤은 그 장거리 정속 주행에 맞춰져 있는 네. 차량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타봐야 뭐 한 달에 1000km밖에 안 타니까 사실 2만 km 이상 타는 분들에게 디젤 엔진이 맞는 것 같은데 1년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뭐 한 달에 1000km 타면 10,000km 탈까 말까 이렇게 되는데, 디젤 엔진에 대해서 이게 BMW가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친척분들 태울 일이 있었는데, 친척분들이 이제 앞좌석 뒷좌석 다 타셨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막 글들이 끝낸 엔진이고, 네. 디젤 엔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친척분들은 다 평생 가솔린 엔진만 타오셨던 분들이거든요. 네. 외삼촌도 있었고, 근데 외삼촌이 이거 디젤 엔진 몰랐다고 되게 조용하네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외삼촌은 진짜 평생 가솔린 엔진을 타셨던 분인데, 되게 조용해서. 네. 그러니까 약간 정차시에만 살짝 들리고, 네, 정차시만 들리고 밟으면은 전혀 거의 없어요. 거의 못 들린다는 네. 거. 자, 스피커. 이게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가 들어갔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좀 막기라서 그냥 음질에 있어서는 되게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고, 네. 제가 노래 들으면서 밤에 약간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 EDM 뮤직 같은 거 이런 거 좀 틀어놓고 하더라도 네. 이것보다 위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가 들어갔더라? 제가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하만카돈 아니에요? 하만카돈 맞습니다. 네. 하만카돈 BMW는 5 시리즈부터 약간 네. 들어가는 거 알고 있는데, 하만카돈이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제 친구가 5 시리즈 타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듣는 노래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실내 사이즈인데, 네. 아까도 좀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레그룸은 엄청 넓고요. 네, 뒤에 엄청 넓어요. 레그룸이. 그리고 아까 천장이 좀 낮다고 하셨네? 아닌가? 천장도 괜찮죠? 뒷자리 이게 헤드룸이 좀 낮은데, 네. 근데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라서 네. 이 부분이 약간 개방성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낮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제가 한번 네. 그 대리기사님이 운전하실 때 뒷자리에서 한번 타봤는데, 오, 그때도 이제 제가 키가 175인데 네. 이렇게 그 위에는 조금 낮다고 느꼈는데, 이게 좀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서 그래도 좀 공간성은 괜찮은 느낌이었고. 공간성은 좀 네. 괜찮아요. 파노라마는 다 기본으로 다 달려져 있는 거죠? N스포츠에.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제가 정확히.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떠실까요? 트렁크 사이즈는 골프백이 한 2개 정도 들어가고요. 2개 정도? 네, 2개 정도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게 GT 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 뒷유리까지 다 같이 열려요. 네, 그래서 짐 실기가 되게 약간 편해요. 편하다. 네, 트렁크도 나름 넓은 편인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증 기간 내에 혹시 수리 받으신 이력이 좀 있으시거나 뭐 하신 게 좀 있으신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네, 없으시고? 제가 네. 차를 별로 안 쓰기 때문에 네네네. 보충 필요가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메인터넌스 궁금한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주차를 하다가 네. 여기 그 도보 턱이 좀 높은 데가 있어서 앞에 범퍼 밑을 살짝 긁었어요. 살짝? 네, 살짝 살짝, 긁었어요. 네. 그래서 그 딜러분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서
전 첫 차고 새 차니까 마음이 되게 그쵸. 아파가지고 그래서 아프죠. 이거 도색만 이렇게 정말 이제 손가락 2마디 정도만 까졌던데 밑에 네.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저는 혹시나 이게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 보니까 도색만 새로 하니 90만 원인가 네. 그렇고 범퍼 통째로 가면 180만 원인가 그렇고 이게 약간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막 뜯어내고 이래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범퍼를 통째로 가는 거에서 동영상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게 외제차구나. 외제차구나. 네. 라고 느꼈어요. 아직 뭐 입고 한 적은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을 타려면 최소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네. 차주님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비용 정도에다가 차값 네. 정도라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쵸. 차값은 이게 뭐 5천, 그러니까 취득세 7% 합쳐서, 그러니까 취득세 7% 합쳐서 제가 한 5,200 정도 주고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만약 60개월 할부로 때리고 거기다가 그 금리가 가산된다 그러면 금리는 사실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얼마 벌어야 돼요? 뭐 이 차를 타려면은 네, 차에만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풀할부로 이제 미혼 이제 싱글 이제 남성 여성분들을 기준으로 한 350 이상 벌어야지. 350 벌어야지. 예, 350. 이거 리스료랑 유지비 되고 이제 생활비도 하실 수 있어요. 생활비 떼면은요? 생활 빼면은 뭐 200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200도 풀할부로? 예, 풀할부로. 오. 60개월 풀할부 그러면은 뭐 안 되는 거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페라리도 뽑을 수, 페라리가 아니라 뭐 포르쉐까지도 60개월 풀할부 하면은 예. 좀 더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이 차량에 혹시 고질병이나 결함 같은 게 있나요? 이 차에 뭐 결함면은 뭐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2000cc 디젤 엔진 그 BMW는 그 화재 사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불나는 네, 예전에. 예, 근데 네. 그거는 이미 리콜 되고 네. 다 치료가 됐던 것 같고 오, 그 외에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따로 없는 것 같다는 예. 거. 알겠습니다. 잡소리나 풍절음 풍절음 잡소리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다. 네. 이 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이 봤는데 네. 이 차는 사실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뭐 아빠 차라고 많이 불리죠. 아빠 차. 가성비를 따지는 아빠 차. 가성비를 그래서, 따지는 예, 아빠 차. 신혼부부들 많이 타는 거라고 했어요.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그 좀 여유가 생기면은 6GT로 이제 많이 가시는 분들 커뮤니티에서 본 것 같고 약간 포켓몬에서 이상해 씨가 이상해 약간 GT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볼보 승차감이 좋아 탔지만 3GT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우리 다음 차는 6GT 사볼까? 6GT가 제가 아까 말했던 2% 부족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통풍이랑 뒷선 열선 이거 핸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디젤 엔진도 제가 지금 되게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연비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아마 이 이상의 씨를 다음으로 이상의 꽃으로 네, 진화한 타를 네, 하루빨리 샀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딱히 뭐 커뮤니티에서도 딱히 뭐 이 차량에 대해서 이슈 같은 건 전혀 없었죠? 네, 거의 없었고 제가 살려고 했던 아우디 A6는 시동 꺼짐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들어가면서 저속에는 이제 전기 모터로 돌아가다가 이제 내연기관으로 바뀌면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나온 S클래스도 그게 문제인 거라고 있는데 시동 꺼짐 현상이. 근데 같은 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우디 A6는 그게 되게 문제가 됐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우디 자체적으로도 이제 그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리고 물곰 현상도 심해서 A6 같은 경우는 그런 하자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뉴스 나올 만한 약간 헤드라인 약간 이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차주님 오면 이 차 사기 전에 네. 그래도 조금의 서치를 좀 했을 거잖아요. 네. 카페든 유튜브든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해 하셨어요? 이 차에 대해서요? 네. 이 차에 대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사실 그 운전 했을 때 그 만족감이었죠. 만족감. 정숙성이라든지 약간 가속력, 네. 이제 뭐 제동력이랑 등등등 했는데 네. 그 시승했을 때 되게 점수는 제가 괜찮게 줬던 차량이었었어요. 사실 점수요? 그러니까 시승에 대한 점수, 제가 했을 때 만족감에 대한 점수를 되게 괜찮게 줬던 차량이었어요. 3GT가요? 네, 3GT는 시승 못 하시고 3GT 그 인수받기 직전에 한 번. 이거 직전에 한 번 시승했었어요. 그 계약금 하고 차 받으실래요 딜러가 했을 때 이제 마지막 찬스로 이제 한번 태워줬어요 딜러가 그 시승을. 운전을 하신 게 아니라 옆자리에 잠시? 네, 뒷자리 타가지고. 어떠셨어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괜찮았다는 거?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는 데 주위 반응인데 네. 좀 어떠셨나요? 주위 반응은 우선 왜 벤츠 아니고 BMW냐라는 질문도 들었었고 제가 아우디 A6에 대해서 되게 리서치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왜 A6 산다고 이러셨느냐. 네, 그쵸. 네, 그런 질문도 있었고 주위 반응은 차 되게 약간 예쁘다. 네, 왜냐면은 기존의 3GT보다는 이게 그릴이 검은색이고 이제 휠도 검은색이다 보니까 그게 좀 타이점으로 이제 부각됐었던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차주님은 조금 아우디 A6를 제일 많이 보셨어요? 원래는? A6에 대한 리서치를 되게 많이 했죠. 리서치를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이제 리서치했던 게 5 시리즈 인증중고도 되게 많이 앵카에서 보고 이랬는데 5 시리즈가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기 직전에 거의 옵션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넣어준 모델이 있거든요. 그게 530i 엑스드라이브 M 스포츠 플러스 패키지라고. 플러스에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옵션 되게 많이 들어간 차량인데 그거 인증 중고로도 알아봤었죠. 알아봤었죠. 네.
근데 이제 3GT로 하신 거는 그냥 이제 신세차를 뽑으라는 새 차를 뽑으라는. 주변에 말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요? 네. 우선 에피소드 있었던 거는 딱히 없던 것 딱히 같고, 없었다. 예, 그냥 이거를 이제 원하는 색깔을 아. 받는 게 사실 되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하얀색, 저는 하얀색을 샀는데 네. 재고가 많이 남아있던 게 이제 파이토닉 블루라고 약간 아. 짙은 파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남아있는 딜러들이 많았고, 제가 딜러들도 약간 입찰 형식으로 제가 뭐 지역마다 바바리아 모터스, 코오롱 모터스, 네. 도이치 모터스 다 있잖아요. 네, 다 그래서, 해야죠. 네, 다 해가지고 네. 이제 받았는데 네. 다 막 파이토닉 블루를 이제 거의 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프로모션도 좀 더 얹어주겠다 막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이제 코오롱 모터스가 이게 하얀색이 있어가지고 코오롱도 네. 제안을 했나요? 블루로? 코오롱 블루 제안을 아. 했는데 어떻게 하얀색을 자기가 구했다 그러면서 구했다고 네, 해서? 그래서 이걸 다행이네.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네.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쪽 알아야 되실 부분은 가성비 차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만족도가 높으실 차량이라고 가성비? 가성비를. 그러니까 외제차 타면 사실 가성비 따지는 게 어찌 보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외제차 중에서도 따진다고 하면은 되게 공간성이나 네. 유지비, 유지비. 그리고 가격대도 그렇고. 네. 근데 이게 단종돼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차량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사면 중고로 사야 될 거예요. 중고로 사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 차를 만약 구매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21년식 이제 단종되기 직전에 끝물 모델이 가장 옵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찾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면은 되게 뭐라 그러지, 가성비가 좋으면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이 차량에 대해 꿀팁 같은 게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기능도 좋고 뭐 다 좋거든요. 꿀팁이요? 네. 꿀팁은 제가 이 차 타면서 한 번 놀랬던 적이 있는데 기계 세차를 한번 들어가세요. 네. 네, 기계 세차. 근데 이게 센서가 360도 센서가 있으니까 막 소리가 왱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설정을 이제 저처럼 패닉하지 않게 기계 세차 들어갈 때는 꼭 그리고 와이프 막 움직이고 그래서 다 끄고 가야겠네요. 제가 이 오토로 세팅되어 있는 차에서 처음이라서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계 세차 하실 때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는 추천을 하고 저런 경우에는 이 차량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한다면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신혼부부나 뭐 결혼하신 지 좀 되신 뭐 초등학생 들어가기 전에 자녀가 있는 분들한테는 매우 이거는 좋은 차량인 것 같고 추천할 만한 차량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녀가 좀 장성을 해가지고 뭐 중학교에 덩치가 좀 있으면 뒷자리가 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짐 실리는 것도 사실 6리터보다는 덜 실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좀 추천을 이제 드리고 중학생 넘어가면은 좀 큰 차를 타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뒤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네. 이제 기혼자들 말고 이제 그냥 싱글이신 분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4 시리즈가 좀 되게 깔쌈하게 나왔잖아요. 예. 콧구멍 대빵 크게. 네, 맞아요. 같은 돈이면 4 시리즈. 4 시리즈를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차의 매력 한 줄 평으로 굳이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 차의 매력. 네. 기본 주행 성능을 갖춘 가성비 차량.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 중에 혹시 몇 5점 점? 만점 중에 4.2. 4.2?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마음 한편에 네. A6와 볼보가 네.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사이드 브레이크. 이것도- 여기 감점이 많이 됐어요. 이게 한 몇 점 된 거예요? 이게 한 0.5점 감점이 되는 그 마이너스 0.3점. 0.3점은 그냥 뭐 뒤에 열선 시트 없고 선풍 시트 이게 핸들 열선 없는 거. 네. 네. 그러면은 굳이 뭐 마음 한편에 있는 거는 굳이 뭐 영향이 전혀 없네 점수에는. 뭐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과 타협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놓고 오면은 4.2 정도 줄 수 있는. 4.2점 정도. 네. 자, 만약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산다면 네. 과연 이 차를 다시 사실 건지. 이 차요? 이 차를 저는 탑3 안에 다시 넣을 것 같아요. 이 차를. 탑3? 네, 탑3. 탑3 에는? 뭐 A6 볼보 S90 이거까지 해서 네. 가격대가, 그러니까 물론 그 앞에 말했던 차는 중고차로 가야 네. 되겠죠. 근데 이제 충분히 이 차는 다시 고려해볼 만한 고려 가치. 정도지 다시 살 것 같진 않다. 네, 이미 한번 타봤으니까. 이미 한번 타봤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네.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좀 빠졌다거나. 뭔가 좀, 따로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디젤 엔진의 연비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이 저는 되게 높거든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젤 차량 입문용으로는 사실 BMW 2000cc 엔진이 네. 되게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것 같아서 네. 여기 뭐 앞에도 지금 520D 있지만 네. 네. 되게 사실 많이 팔린 차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2000cc 디젤 엔진에 대해서 이제 불나는 엔진이라고 네. 중고차 가격을 너무 후려치는 경향은 조금 어. 시장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좀 즐거우셨죠? 네. 끊을게요. 네.
아, 예, 지금 이제 뭐가 더 빠졌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뭐가 빠졌나요? 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차가 프리미엄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면 이제 서라운드 뷰랑 이제 커넥티드 카 서비스, 애플 카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네. 안드로이드 그 오토가 빠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안드로이드 유저로서는 조금 아쉽죠. 그 부분이 아주 아쉽다. 그분 아까 단점으로 제가 깜빡하고 말씀드렸는데. 아, 예, 괜찮습니다. 또 생각나면 또 말씀해 주세요. 그거 말고는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끊겠습니다. 네. 네.